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정규장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까지 올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그 매도 물량들을 개인과 기관이 나눠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종합,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전부 2% 이상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일단 여기 해외 증시를 보면 지금 홍콩 항생 지수가 4% 이상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해와 심천 시장도 마찬가지로 2%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이쪽 중국 쪽에 어떤 악재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보시면 제가 차트를 전체적으로 크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S&P 500의 경우에는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전고점을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5일선을 깨고 내려와서 21선을 지지받은 그런 모습이죠. 여기 밑에 지표를 보면 이미 위험하다는 신호가 떠 있습니다. 그죠? 이 앞에도 코로나 이전에 급락 신호가 왔었죠. 그죠? 그 다음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S&P 500보다 더 약하죠. 약하고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전고점보다 아래쪽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싼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전 고점보다 더 아래쪽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를 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이 최고점은 물론이고 전 고점조차도 뚫지 못하고 미국 시장보다 전고점이 훨씬 더 낮게 형성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전고점 저항을 맞고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장기동 평균선들을 딛고 한 번쯤은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뚫고 바로 내려왔죠. 8일 동안 음봉이 형성되고 도치 한번 형성된 다음에 바로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장대 음봉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터졌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상승, 조정, 상승 이런 그 흐름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조정 구간에서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상승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슈에 영향을 다 받는 굉장히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타격이 큰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모습을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다음 코스닥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반등을 할 때 코스피 경우에는 전 고점 근처까지 갔었죠. 그렇지만 코스닥은 반등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경우에는 음봉이 8일 동안 이어졌고 도지와 그 이후에 음봉이 두 번 있었죠.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에는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음봉이 두 번, 고점에서부터 음봉이 두 번, 양봉 한 번, 그 다음에 음봉 네 번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만큼 덜 올랐기 때문에 결과는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은 전고점은 물론이고 최고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올라간다? 그럼 우리도 조금 올라가겠죠. 미국이 내려간다? 우린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들의 영향도 받고 뭐 전쟁이라든지 모든 영향을 다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계속 상승할 거다, 상승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종목 장세 물론 좋습니다. 테마가 계속 순환을 하면서 그런 좋은 테마와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문가 얘기 아니에요. 저희 같은 초보들이 그런 거를 꿈꾸려면 꿈꾸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도 하고 많은 시련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 보면 노력은 별로 안 하시면서 이런 엄청난 상승을 꿈꾸시거든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저는 이런 급등락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등할 때 언제 반등하는지 다 압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봤을 때 언제쯤 매수하면 내가 안전하게 매수하겠다. 물론 그 시점이 완전 반등 포지션은 아니겠지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절대 무조건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꾸준히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있고 제 매매 수익 실현 내역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분할 매수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도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이 아이큐어입니다. 아이큐어는 급등률이 어제 대비해서 오늘 7284%가 급증했고요. 보시면 2018년 상장 이후로 이렇게 하락, 증가, 하락 이렇게 하다가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서 전저점을 뚫고 내려간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 되는데, 보면 지금 바닥을 서서히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월봉상. 그리고 지금 신호가 떠 있는 상태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졌고 그 이전에도 한번 터졌죠.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하락 추세를 돌리려는 노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60% 위쪽 3,500원대 최대 매물대가 존재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물대와 차이가 조금 있죠. 이런 추세도 보실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각도, 떨어지는 각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장기이동 평균선 뚫고 올라가는지 21일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찾을 때 반드시 분석해야 될 6가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캔들의 위치, 고점에 위치한 건 사시면 안됩니다. 월봉상 고점에 있는 종목은 사시면 안되고요. 두 번째로 매수할 때 봉이 양봉이어야 하고요. 초보 투자자는 월봉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이하에서 반드시 마이너스 70% 이하인 종목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일 이동평균선, 120일,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그 윗부분에 위치하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대량 거래량, 거래량은 세력이 속일 수 없습니다. 외국 기업이든 또는 국내 기관이든 간에 엄청나게 수억 단위, 100억 단위를 투자를 해서 아래쪽에서 매집을 하거든요. 그런 매집을 할 때 속일 수 없는 건 거래량밖에 없습니다. 차트는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도 하락을 하지 않고 버티거나 급등을 시키는 종목들은 세력이 분명히 개입을 해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밑에서 물 밑에서 매집을 하면서 나중에 몇 년 후에가 될지 몰라도 몇 배로 2배 이상 급등시켜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게 거래량이고요. 이 거래량 중에서도 100일, 200일, 300일, 400일, 500일, 600일 또는 역사적인 대량 거래량, 그런 것들은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발생하는 대량 거래량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거래량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터지지 않고 있다가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거래량이 터져야 거래 대금도 비례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 대금도 역시 중요합니다. 반면에 코스닥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보다 거래량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 지지와 저항,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바닥이 뚫려 있어서 지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종목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싸다고 매수하시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언제 사셔야 된다고요? 대량 거래량이 터져서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력이 들어온 흔적들이 이렇게 보일 때 매수를 하셔야 세력이 들어와서 먹고 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고 계속 아래쪽에서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기본적인 분석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냥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빨간 게 점점 줄어드는, 빨간 게 별로 없으면 좋겠죠. 빨간 게 없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실적이 점점 증가하면 더 좋겠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흑자 기업들은 특별히 걱정 안 하고 매수하셔도 되는데, 적자로 전환되거나 적자가 3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거나, 그 다음 EPS,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EPS가 마이너스거나 그런 종목들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뭐 바로 그렇게 바로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또는 뭐 거래 정지가 되거나 환기 종목으로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는 있다. 다른 일반적인 실적 좋은 종목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PER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리스크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익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런 분석이 끝난 이후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종목을 자동 감시 주문으로 매매를 합니다. 저는 6개의 계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에서 6개의 계좌로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1번 계좌 매수가 대비해서 10% 하락할 때마다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시장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치기예요. 새치기. 다른 사람들보다 한두 호가 더 위쪽에서 매수를 하고, 또 매도할 때도 10% 상승할 때마다 시장가로 자동 매도를 합니다. 새치기를 해서 매도를 해요. 그러면 남들보다 한두 호가 더 밑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 그 종목이 상승하면 손해가 될 수 있지만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못 팔고 저는 파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10%라는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가로 매수 매도를 대응을 하시고요. 또 내려가면 사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10개에서 20종목을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한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거나 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계속 순환 매도, 순환 매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저처럼 계속 짧게 짧게 하시게 되면 계좌는 저절로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이 IQ예요. IQ 쭉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별로 티가 안 나 보이지만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 대비해서 2019년 11월 5일 날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 대비해서 700% 이상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21선과 121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캔들, 이런 기준봉이 될 수 있는 캔들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렇게 바로 상승을 했죠? 수익 실현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거는 다른 신호인데요. 어쨌든 21선은 뚫고 올라갔고, 여기에서 보시면 21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21선 위에 있으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241선과 121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으시면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저는 더 아래쪽에서 매수 신호가 떠서 여기서 빠져나왔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매수하면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매수하면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 매수하거나 여기 매수했을 때도 여기서 빠져나왔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성공이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볼까요? 자, 여기서도 22년 10월 21일 날 매수를 했거나 11월 15일 날 매수를 했다면 다음날 8.59% 상승하면서 5% 먹고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매수했다면 이때 매수했다면 이때 매도 가능했고요. 이때 매수했다면 이때 매도했겠죠.
그리고 이때 매수했다면 다음날 바로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매수해도 이때 매도 가능했고요. 이때 매수했으면 쭉 두 달 횡보하다가 이때 매도했겠죠. 물론 이때 매수했어도 매도 가능했고요. 이때 매수했어도 이때 매도 가능하고요. 이때 매수한 것도 다음날 바로 매도 가능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신호가 떴는데 이때 매수한 것도 오늘 매도가 가능했겠네요. 그죠? 오늘 매수했다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언제 매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적어도 21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21선을 돌파하면서 이전 거래량에 대비해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신다면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신성 ENG인데요. 신성 ENG 한번 볼게요. 월봉부터 보면 월봉 이렇게 바닥이 보이고 바닥 있고 여기 위쪽에도 바닥이 있죠. 그리고 주봉상에도 바닥 보이고 중간에도 바닥이 보이고요. 바닥이 보이고요. 그 다음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에도 여기 바닥이 확연히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도 보이고. 자 과거부터 볼게요. 제가 항상 과거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이 발생을 하고 또 언제까지 계속 급락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어떤 악재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1998년도에 IMF 있었죠? 그리고 2000년도에 IT 버블 있었죠. 그리고 2002년도에는 북핵 문제도 터졌었고 이라크 전쟁 했었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죠. 그리고 2014년 15년쯤에 유럽에서 발생한 경기 둔화가 있었죠. 2018년도에는 리만 브라더스 있었죠. 2020년도에 코로나 있었죠. 그 이후에는 코로나 2차 대유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중동 전쟁, 그리고 대만 중국도 전쟁 직전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잘 날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증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그런 일이 다반사겠죠. 그렇게 급등하는 날보다 급락하는 날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을 높게 잡고 20%, 50%, 100% 그렇게 꿈을 꿀 게 아니라 5%든 10%든 짧게 먹고 계좌를 불리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 투자자분들이 대단하신 거고 저는 단타를 하다가 승률이 좋지 않아서 포기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6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것보다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신성 ENG라는 종목은 1996년도에 상장했고요. 그때 시장과 비슷하게 급등과 급락을 이렇게 했었죠. 보세요. 지금 이 신호가 다 수익을 줬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5%는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10% 지금 여기에서 2000년 7월 26일 날 매수를 했다면 8월 16일 날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10%가 상승하면서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먹지 않으면 이런 하락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짧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먹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면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도 보세요. 2001년 8월 1일 날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2001년도 8월 1일 날 1315원이죠. 1315원. 자, 1315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계좌가 매도가 되지 못하고 하락을 하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또 하락을 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두 번 수익 실현을 했는데 못 빠져나오고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섯 번째 계좌까지 매수가 가능했네요. 다섯 번째 계좌까지 매수를 하고 이 다섯 번째 계좌 근처에서 신호가 떴죠. 그러면 이때 추가 매수를 진행합니다. 보통 1315원에 여러분이 1315원에 매수를 하고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되면 다들 멘붕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전혀 멘붕이 안 오거든요. 자, 보세요. 다섯 번째 계좌가 매수하는 시점은 첫 번째 계좌가 마이너스 40%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자, 전 제 표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315원 매수를 하게 되면 다섯 번째 계좌가 789원에 매수가 되거든요. 이 매수가 근처에서 발생한 신호가 종가가 734원입니다. 734원. 이렇게 매수할 때 첫 번째 계좌 매수했던 비중의 3배를 매수합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825원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목표 단가는 10% 상승한 908원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틀 후 고가가 920원으로 바로 이틀 만에 첫 번째 계좌가 매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좌도 목표가가 868원이죠. 그러니까 매도가 되고요. 첫 번째 계좌가 매도가 되고 다섯 번째 계좌도 매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계좌만 남았죠. 그거는 뭐 여기 상승을 하니까 다 매도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수익이 몇 퍼센트인가요? 보세요. 첫 번째 계좌는 추가 매수까지 했으니까 40%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좌가 10%죠. 그러면 합해서 70%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런 수익을 못 내고 있었겠지만 저는 이때 누적 수익률로 70% 수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시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계좌를 많이 만드는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좌를 만들어서 분할 매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